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수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출발을 일단은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546포인트 플러스 4포인트 정도 올라서 출발을 해줬고요. 일단 상승이 562개, 하락은 202개 정도 기록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879포인트에 출발을 해서요. 한 4.6포인트 올랐고 0.53%의 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이 892개, 하락은 431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미국의 그 기술주들이 또 좋았고, 또 엔비디아 정말 질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는데, 다만 오늘 이제 국내 증시 보면 좀 아쉽게도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도 좀 지수는 플러스권에 출발을 했는데 부진하게 출발했고, 아마 삼성전자는 뉴스에 나왔지만 그 블록들이 있었죠. 네. 그 홍나희 여사라든가 이제 그 특수관계인들이 이제 상속세 이제 내기 위해서 블록딜을 아마 72,700원인가요? 아마 그 정도에 좀 단행한 걸로 아는데, 그 여파로 일단은 좀 마이너스 1% 정도 주가 하락하는 것 같고, 하이닉스도 오늘 마이너스 0.2% 정도 부진한 출발을 좀 보인 반면,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좋고, 오늘 이제 삼성 SDS도 마이너스 3.7% 빠지는 거 보면 좀 블록들 이슈로 이쪽으로 네.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좋은 출발 보였고, 어제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 반등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5%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다만 오늘 뭐 빠지는 쪽에서는 어제 많이 올랐던 그 카페24가 약간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삼성의 그 블록들 이슈 좀 제외하면 일단 좀 출발은 무난한 것 같은데, 한번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은 뭐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면서 탄력은 줄어들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또 현선물 모두 공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업종 흐름에서는 일단 의약품 업종에서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한미약품 등의 종목군들이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 쪽에서는 카카오페이가 대형주 중에선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건 좀 시장을 확장해 보자면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과도 일부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증권업종에 또 지금 이 새빨갛게 보이는 것이 하나투자증권인데, 하나투자증권도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두나무 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좀 뭐 부진한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성 SDS 말씀해 주셨던 대로 블록딜 이슈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운수창고 업종이 오늘 그나마 강한데, 흥하이온과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이 1% 내에 반등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자, 코스닥 시장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무래도 삼성이 그 로봇과 관련된 쪽을 CES에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쪽에서는 위메이드 그룹주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종 쪽에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비롯한 이쪽에 뭐 결제 관련이라든지 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금융업종에서는 우리기술 투자가 또 급등하는 모습이어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이슈가 개별 종목으로 빠르게 유입되는 양상. 다만 반도체 쪽에서 오늘 또 네오셈이 급락하는 모습이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오늘 하락세가 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반면 일반 전기전자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3%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삼성에 약간 이제 블록들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확실히 비트코인 ETF가 이제 네. 결국 승인을 좀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관련 기업들, 오늘 뭐 코스닥의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에 네. 우호적으로 일단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더 좋은 거는 좀 부진했던 어제까지 2차전지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또 LNF와 더불어서 좀 동반해서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데, 오늘 일단 이제 외국인들 매매 현황을 보니까 그 이 전기전자를 집중적으로 좀 매도하고 있거든요. 아마 네. 이거 좀 삼성전자 블록딜 물량이라고도 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일부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연말에 쌓여있던 그 배당 관련
ETF 물량들, 그 패시브 수급 물량들이 연말이든 연초든 어쨌든 되돌려 나온 것이 1차적인 수급의 부담이었고, 2차적으로는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단기적인 매물이 될 수밖에 없는 블록딜 이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싸게 산 물량들을 단숨에 이제 매도하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데다가 오늘 또 만기잖아요. 네. 옵션 만기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얽히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시장, 현물 시장 모두 공이 매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현물을 지금 한 6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1,200억 넘게 팔고 있고요. 그 1,200억의 대부분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일단 삼성전자를 포함한 SK하이닉스의 부담은 좀 쌓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금액보단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금액이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삼성 SDS는 아직 뭐 참고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매물로 잡히고 있지는 않은데 네.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흐름도 일단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일단 영향을 줬고 또 이벤트라든지 뭐 패시브 숲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시장의 하락의 주요 요인이었던 뭐 금융투자나 기관 쪽의 매수는 연기금을 제외하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 매물이 증가했을 때 과연 뭐 기관이 어느 정도의 그 강도로 시장을 받아줄 것이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상은 약간 이제 전기전자에 좀 집중적인 매도가 쏠리는데 아마 좀 삼성그룹에 약간 매물이 네. 좀 그 이제 쏠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참고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그 블록딜 가격은 72,717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아마 오늘 오전에 아마 그게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물산은 12만 86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생명은 6만 1,655원. 그리고 삼성 SDS는 그 지금 17만 1,500원이죠. 원래 종가가 그래서 여기서 한 4.9%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덜 빠지고는 있어요. 다들 예, 주가는 좀 덜 빠지는데 일단 이제 블록딜을 받아서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싸게 받았기 때문에 뭐 그날 바로 팔려는 또 수요도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항상 과거에도 그렇지만 블록딜 나오면 약간 좀 부정적으로는 작용은 했다. 다만 이건 이제 그 언젠가는 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이었잖아요. 뭐 그렇죠. 상속세 네. 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좀 불확실성 해소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부담은 될 것 같고 오늘 그리고 이제 섹터로 보니까 확실히 오늘 뭐 그냥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날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뜨거운 편인데 이들을 제외하면은 뭐 이렇게 딱히 또 눈에 띄는 이렇게 막 급등하는 업종은 그렇게 막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좀 강세 좀 업종 한번 좀 이제 비트코인도 있지만 좀 다른 쪽에서도 한번 뭐가 좀 특징적인 게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최강석 업종이 뭐 비교적 강한 모습인데요. 포스코도 뭐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뭐 현대비엔지 스틸이라든지 사마알미늄, 뭐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종목군들이 거래를 좀 동반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뭐 워낙 거래가 없는 종목들이어서 아직까지 뭐 거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운수창고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오히려 해운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줄었고요. HMM이나 CJ에 대한 통운은 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벌써 13만 5천 원까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올라왔던 항공주들 중에서는 오늘 아시아나 항공 정도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눈에 띄는 건 이제 건설업종이라고 봐야 될 텐데 물론 태영건설 오늘 그 워크아웃 결정이 나죠. 결정을 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 종목의 강세는 일정 부분 이슈를 타고 갔다고 할 수 있지만 어제 이제 발표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책적인 방향이 네. 뭐 건설업종을 조금이나마 살려줄 수 있는 방향 아니겠느냐. 뭐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보여지고요. 따라서 뭐 지금 지방건설사라고 볼 수 있는 계룡건설, 그다음에 뭐 GS건설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태영건설의 다음 타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뭐 신세계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도 일단 반등은 하고 있는 모습이고 HT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0.7%가량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했던 DLENC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어제의 강세 때문인지 탄력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업종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은 뭐 보합권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어제 그 정책 발표가 있었죠.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 제일 눈에 띄는 게
정비사업 규제 완화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재건축 빨리 좀 시행할 수 있겠다. 그렇죠. 사실 좀 수도권에 그 아파트 공급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급을 늘려가지고 좀 더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비구역 그 지정 원래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통과를 한 다음에 지정을 하게 되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이 안전진단 네.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제 동시에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그냥 추진할 수 있게. 그러면 시간을 한 5에서 6년 정도 단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건설이나 건자재 회사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시간 단축이 되는 거니까. 지금 뭐 태원건설을 포함해서 뭐 PF 문제가 만약에 불거졌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충격이 분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크아웃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3개월간의 실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실사 기간에서 뭐가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부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설사로 좀 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아무래도 뭐 선거 전까지는 이런 걸 최대한 막으려는 노력들은 나타나겠지만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분위기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태양건설은 지금까지 나온 뉴스의 어떤 톤을 보면은 워크아웃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또 급한 불은 일단은 껐다라는 네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데다가 정부가 여기다 정책을 부어주니까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죠. 다만 뭐 중장기적인 방향성이라든지 단기적인 어떤 실적의 내용들은 회사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뭐 안심을 하시기보다는 트레이딩 정도의 영역에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오늘 이제 채권단 협의에서 이제 결론을 낸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워크아웃 할지. 근데 기사를 보면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워크아웃으로 개시가 되면 좀 불확실성 해소로 좀 이건 시장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재료인지. 왜냐하면 사실 PF 문제는 이게 언젠간 어쨌든 이게 안 건드릴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좀 가장 좀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어제 국내 이제 가계부채나 이런 부동산 문제를 네. 보고 있거든요. 근데 PF 문제가 이게 어쨌든 뭐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결국 태양건설 때문에 어쨌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크아웃이 개시가 되면 이제 뭔가 좀 이제 수습할 수 있는 분위기로 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약간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뭐 증시 전반적으로는 뭐 건설업종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네. 좀 영향은 적겠지만 어쨌든 분위기를 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겠죠. 예전에 그 흥국생명이라든지 예. 흥국화재였나요? 흥국화재였던 것 흥국화재와 그다음에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도 엄청나게 리스크 올라갔다가 그때 이제 45조 정도의 돈을 풀면서 어쨌든 한번 눌러놓고 나서 분위기가 안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분위기는 안정됐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더 중요한 거는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눌러놨을 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뭐 채권단이 뭐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온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만약에 후속타가 어디선가 터져 나오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선거 이전이든 이후든 후속타 없이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특히 채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신용도가 낮은 이런 쪽의 채권들이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면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는데 여전히 불안감을 나타낸다면 뭐 태양건설의 그 안정화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은 좀 불안감을 느낄 것 같고요. 다만 요거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뭐 STO 관련주라든지 뭐 토스, 뭐 창투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거 전부 비트코인 때문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외에 또 하나 좀 눈에 띄게 움직이는 업종이 있는데 지금 통신장비 업종 중에 급등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그것 때문 아니에요? 그 이재용 네, 회장이 삼성의 6G. 6G. 네, 이 그것 얘기로 때문 움직이고 같은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거래도 급증하면서 지금 뭐 에이스테크, KMW, 오이솔루션 뭐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워낙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뭐 이들 종목에 대해서 뭐 연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룹 회장이 나와서 방향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힌 것이니까 네. 과거 삼성전자와 레코드가 있거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흐름들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어제 사실 6G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삼성 그 리서치인가요? 아마 거기로 네.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방문해서 연구원분들을 이제 독려하고 왔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연초에 가장 먼저 방문한 데가 6G라고 하니까 네. 시장에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당연히 또 통신 장비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좀 그 뉴스 보면서 아니 5G도 제대로 안 했는데 벌써 6G인가 좀 그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 넘어간다는 얘기가 네, 있잖아요. 참 이게 5G인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지금 핸드폰 매일 쓰지만 5G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LTE보다 속도 떨어지는 구간도 많으니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참 어쨌든 근데 이 우리 한국의 이 어떻게 보면 삼성 CEO의 그러니까 삼성의 수장이잖아요. 네. 이분이 어디에 방향을 두느냐가 참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 정말 오랜만에 그 통신 장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유에 어찌 됐건 간에 네. 희소식은 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이제 오늘 또 주가가 좀 부진한 섹터들도 좀 일부 보이는 게 아까 뭐 삼성그룹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오늘 보니까 CXL 관련주의 대장주죠 네오셈이 급락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번에 한종희 그 부회장님이신가요? 이번에 CES 2024 가서도 로봇하고 온디바이스 AI 이 얘기를 계속 꺼내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호재인데 음. 이게 또 제로 노출로 봐야 될지 그래서 오늘 좀 빠지는 업종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업종 쪽에서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핵심은 일단은 뭐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의약품 업종의 네.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큰 폭으로 빠지는 종목은 많이 없지만 삼일제약이 지금 뭐 3% 가량의 하락세, 한올바이오파마,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받고 있는데요. 뭐 다만 최근에 강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나가는 구간에서는 탄력이 둔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도 오히려 살아나는 종목군들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개별 종목의 급락은 나타나고 있으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주 급하게 빠지고 있는 종목은 뭐 삼성 SDS와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뭐 1% 내외 하락이니까 뭐 큰 폭의 하락이라고 네.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유가가 다시 좀 변동성 보이면서 뭐 흥구석유 같은 종목군들은 오늘 또 5.8%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군들은 뭐 그 정도 눈에 띄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업종이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테마 쪽에서 뭐 급락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은 제한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삼성그룹이나 일부 이제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나 네. 뭐 아까 말씀하신 유가 관련주 그거 제외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참 최근에 한국 증시가 너무 좀 답답했잖아요. 첫날 그렇죠. 딱 급등한 거 빼고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일단 훈풍이 좀 불고 있는 모습이고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 일단 11.2%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근데 이제 수입액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10일까지의 데이터라서 너무 큰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다 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적자가 나왔던 무역 수지에서는 수입이 많아서 10일까지 데이터는 일단 적자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속보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새벽에 끝나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여러 좀 이슈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엔비디아의 질주는 그냥 보면 볼수록 너무 놀라운 것 같고 엔비디아가 있어야만 AI가 가능한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거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네, 하니까. 그리고 애플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차가 이제 얼마 안 나요. 네, 역전하게 맞습니다. 생겼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것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지금 지분 투자하고 있으니까 결국 AI에 대한 이제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GPT 스토어가 또 공개가 됐고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앱들이 또 올라왔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 스마트폰 시장 열렸을 때 애플이 결국 저는 애플 아이폰의 성공 배경은 당연히 앱스토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없었으면 애플은 아이폰이 그렇게 효용성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줬는데 이 GPT 스토어도 이제 그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거 보면 미국은 뭐 누가 뭐래도 확고하게 그냥 AI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워낙 그 지금 뭐 생산 하드웨어 쪽은 미국이 약하긴 하지만 네.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말 그대로 진짜 뭐 이런 말 쓰기가 좀 그렇지만 넘사벽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도 그 두 업체가 적어도 미국의 어떤 범위 내에 있는 국가들 내에서는 네네네. 과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 일부 그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그 GPT 스토어를 기반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그 스토어가 열렸을 때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지는 꼭 숫자 확인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있고. 조금 그러면 오늘도 약간 그러면 미리 좀 선반영은 된 거죠, 주가가. 선반영은 이미 되고 있었고 최근에 또 꽤 됐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뭔가 숫자를 뽑아내려면 아마 그쪽에서 반응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IT 서비스의 상대적인 업력이나 능력치가 과연 뭐 글로벌 탑티어급이냐를 따져봤을 때는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뭐 그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어떤 쇼핑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이제 인터넷 쇼핑에서 SNS로 SNS에서 또 뭐 왕홍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네. 점점 넘어가면서 뭐 결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도 네네네. 일부 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종목들이긴 한데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통신 장비 중에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뭐 2분기부터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었고요. 최근에 갑자기 뜬금없이 주니퍼 네트워크스가 20% 네. 급등을 한 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CXL이 우리나라의 일부 종목이 있지만 실제로 엔비디아를 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링크 관련 종목군들 네. 어떻게든 데이터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는 HBM뿐만 아니라 나타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오르지 않았던 반응하지 않았던 그런 종목군들도 폭넓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그 미국의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번 AI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특히 이제 애플이 시가총액이 역전당할 지금 위기라는 게 참 그만큼 AI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노출된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참 평가가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많은 또 애플 투자하신 분들은 AI 애플이 안 하겠냐 준비하고 있겠지 근데 네.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의 또 특징 중 하나가 2차 전지가 정말 오랜만에 오늘 급등하거든요. 그렇죠. 에코프로 그룹이 강하네요. 네, 그래서 지난 뭐 정말 1월 연초, 뭐 1월 연초만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부진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소외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연초 들어서 정말 의미 있는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특별히 뉴스 나온 건 없고 어제 사실 LG엔솔의 그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그렇죠. 시장에 네. 노출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걸 사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어제 그게 반영이 되면서 좀 마지막 좀 악재 해소로 보는 거 아닌가 네. 좀 생각도 드는데 오늘 좀 그러니까 뭐가 개선된다는 느낌보다는 차라리 이제 어느 정도 주가 빠진 상태에서 더 나쁠 게 좀 없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 아닌가 싶긴 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차인지는? 그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QOQ로 계속 그 리튬 가격이라든 이런 것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배터리 셀 가격이나 양극재 가격도 같이 QOQ로 계속 빠졌었거든요. 네네네. 마이너스로 계속 빠지다가 지금은 4분기 기점으로 해서 QOQ로 봤을 때는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위 이제 실적이 빠지는 모멘텀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는 그 기로에 놓여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격이 빠지는 강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셀이나 양극재의 그 가격 자체가 이제는 QOQ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 비교해 봤을 때 더 이상 안 빠지고 뭔가 좀 버티는 듯한 그런 모습을 4분기 기점으로 보여줄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1분기부터 전기차 수요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네.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형성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시장의 모습 중에 하나가 새롭게 나타나는 테마에 좀 더 뭐 강하게 밀어주는 모습, 상대적으로 먼저 조정받은 종목군들의 강세를 밀어주는 모습, 그 다음에 아예 신고가 간 종목군들을 더 밀어올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고가 낸 이후에 뭐 잘 밀리지 않고 버티다가 다시 또 신고가 내는 양상들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2차 전지도 유형은 다르지만 밑에서 잘 버텨주면 계속 뭔가 반등 시도나 거래량 유입 시도는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을 또 발표했을 때 일시적인 충격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2차전지는 그래도 어쨌든 이제 분위기는 조금 네. 이제 약간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서 일단 긍정적이고 어쨌든 시장에는 상당히 좋게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일단 그래도 거의 보합까지 좀 블록들 네. 약간의 뭐 충격을 딛고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서 좀 분위기는 좀 개선되는데, 근데 방금 아까 뉴스를 보니까 셀트리온이 지금 갑자기 좀 주가가 급락을 하거든요. 마이너스 4%인데 아마 제 생각이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거 꼭 이것 때문인지는 뭐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뉴스가 나온 게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그 홀딩스 있잖아요. 지주회사 네. 비상장이잖아요. 이걸 연내 상장시키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자꾸 이게 상장하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주가에는. 근데 네.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주가가 올랐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쪼개졌던 이 3사가 하나로 합친다는 것 때문에, 네. 합치면 사실 주가는 좋게 작용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또 지주사가 상장한다고 하니까 이건 솔직히 저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주가는 마이너스 3.5%가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더블 카운팅 이슈가 지주사가 네. 성장하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그룹 상에서 뉴스 상으로 보면은 이런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추가적으로 네. 수혈하고 대형의 어떤 헬스케어 펀드 만들겠다라는 것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좋은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시장 트렌드, 그다음에 상법의 그 교체 방향도 이렇게 뭔가 자꾸 분할 상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는 게 기본적인 어떤 흐름인데. 그리고 이제 쪼개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이미 쪼개져 있어도 상장보다는 약간 이제 또 합병을 한다거나, 그렇죠. 요게 좀 그러니까 트렌드 같긴 한데. 오히려 물적 분할 같은 것들도 더 어렵게 만드는 네. 그런 게 트렌드인데 지주사를 상장한다? 그 저도 글쎄요. 이게 지주사 상장한다는 거는 참, 보통은 사업회사 상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좀 그게 좀 약간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온 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유독 지금 셀트리온만 빠진 걸 보면 아마 서정리 회장이 그 본인이 지분을 지금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홀딩스는 그렇죠. 예, 홀딩스를. 그래서 아마 지주회사 상장 이슈가 결국엔 그러면 셀트리온 합병법인과 지주회사가 같이 상장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의 이 사업 회사가 어쨌든 분산돼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급 자체도.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주가에는 이게 일단 좀 조심스럽지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근데 공교롭게도 또 바이오가 그렇게 사실 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오늘 네. 뭐 아까 보니까 알테오젠도 좀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이 빠지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내용들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그 상장보다는 좀 합치는 분위기로 좀 가는 분위기인데, 그거랑 조금 이제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약간의 좀 그 주가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한 6% 정도 좀 빠지고 있고, MSCI 그 지수 편입이 아마 2월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제 우리가 봐도 에코프로 머티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 있고 LS 머티리얼도 있고, 이 기업들 사실 누가 봐도 펀더멘탈보다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MSCI 무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주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MSCI 결정 전까지는 네. 계속 좀 유지가 될까요? 주가 흐름 자체는? 일단 레벨을 올리긴 힘들 것 같고, 음. 등락은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작년 한 9월 이후.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이전에는 시장에 막 에너지 폭발하고 매수 엄청나게 몰리고 시장 자금 많을 때는 일단 이런 이슈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수급 몰리는 종목은 지수도 강했는데 지수보다 더 강한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9월, 10월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이벤트 전까지는 시장보다 강한 것까진 맞는데 이벤트 이후에 급락하거나 제자리로 돌려놓는 기업들도 꽤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벤트 드리븐을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가 끝나는 그 종료 시점 즈음에서는 확실한 어떤 포지션 변경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더 막 신고가 날아가고 이러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다 노출된 재료고 기간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단기적으로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벤트가 끝나면 오히려 탄력이 좀 줄어들 가능성. 그래서 그 이벤트를 보고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서 적절한 어떤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주가는 어쨌든 수급 이슈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지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더 높은 레벨의 주가 상승은 좀 현실적으로 새로운 뭐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좀 쉽진 않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니까, 한번 이제 또 혹시 보유하시거나 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벌써 시간이 저희가 좀 얘기하다 보니까 9시 반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 어제 또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전주들이 참 요새 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친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원전을 4기 이상 더 건설을 추진할 것 같다라는 이제 네. 언론 보도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마 이번 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원전이 근데 원전은 이게 숫자로 잡히기엔 너무 어려운 게 원전인데 막 10년 걸린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네. 뭐 숫자 얘기하긴 좀 어렵고 근데 부진했던 뭐 특히 대표 기업이 뭐 한전기술이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인데 그래도 좀 모멘텀이 좀 그래도 되겠죠. 주가가 좀 못 올랐으니까. 네, 결정이 뉴스가 된다면. 만약에 결정이 돼서 확실하게 뭐 당장 숫자로 오는 건 아니지만 네. 미래 숫자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만 나와줘도 뭐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뭐 지수 대비해서 좀 버티고 있는 것은 그런 모멘텀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 종목에 이제 뭐 수급을 살펴보시면 어쨌든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내놓는 구간, 지수의 인덱스가 청산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기관들의 매물이 일방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뭐 추가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점. 네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 포인트는 규제 같은 거 다 줄여서 기간을 어떻게든 단축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짧은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여기저기서 이제 원전 짓는다는 얘기가 나와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라늄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자력 얘기하는 건 비용 대비 효율 때문인데 만약에 이 우라늄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이것도 또 가격적인 문제에 달하게 되면 뭐 이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복합적으로 좀 보시고요. 결론은 일단 추가적인 반등은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오전에 어느 정도 이제 전달은 좀 해드렸고 잠깐만 광고 보고 와서 또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4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3.81포인트고 0.15%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LG엔솔이나 이제 2차전지 말고는 좀 약간 약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코스피는 좀 부진한 그런 상태고 그래도 오르긴 올랐지만 뭔가 좀 아쉬운 모습이고 반면 코스닥은 오늘 2차 전지에 좀 랠리가 나오면서 일단 분위기는 더 좋은 편입니다. 0.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다시 880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이고 이제 2차 전지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제 로봇주들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8% 네. 방산주들도 뭐 연일 또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또 하나 시스템 어젠가요 그제 그 이제 우주항공청 그 설립 특별법 네. 통과됐기 때문에 우주 관련주로 가장 또 많이도 꼽으시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하나 시스템이죠. 그래서 오늘도 한 3% 이상 주가 오르는데 하나그룹이 대체적으로 어쨌든 좀 결이 맞는 것도 같아요. 뭐 방산 쪽에 우주. 거의 올인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또 어떤 정부 정책과도 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들이 어쨌든 오늘도 보면은 가장 좀 돋보이는 코스피 쪽에서 주가 상승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오늘 저녁에 미국 CPI 네. 그 소비자 물가 발표되는데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이 예상치가 옛날에 쪽집게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감이 떨어졌다 네. 이 얘기 있는데 보니까 지난주에 발표된 거 보니까 2.94%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드디어 3자가 깨지는 건데 네. 그러면 좋겠죠? 이자를 보게 되면 네, 일단 시장에는 근데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좋았던 데다가 네. 뭐 그 물가 지표까지 도와주면 최소한 뭐 하락에 대한 방어 기제로는 작용할 것 같은데 추가 상승을 보일 정도로 과연 내려가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2.9% 정도의 레벨이 나오면 뭐 좋아는 할 텐데 그렇다고 뭐 흥분하기보다는 그러면 뭐 최소한 증시가 더 빠지진 않겠구나 정도의 이슈가 아닐까. 그러니까 견조한 또 흐름은 이어지겠구나. 그렇죠. 네. 어쨌든 나오는 게 좋긴 좋죠. 뭐 2.9 네, 정도 어쨌든 뭐 나와주면. 3%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올해 6번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좀 더 가능성이 있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심리는 좀 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해 제일 중요한 게 연준 위원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분들도 계속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면 물가라고 계속 얘기해요. 맞습니다. 물가 2% 네. 가야 된다. 그 전제 조건이 보일 때 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인데 결국 이게 숫자로 보여준다면 연준 네. 위원들의 그 생각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예, 말은 바뀌어도 본인들이 얘기한 데이터 디펜던트는 네, 지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오늘 또 물가 지표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왜냐하면 요새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네. 좀 물가가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 좀 바람을 담아서 오늘 좀 방송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예. 일단 그 시장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어쨌든 선물 시장 영향이 지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물 만기는 아니지만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로 인해서 일정 부분 그 부담을 덜고 넘어갈지도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대량의 쌓였던 물량들이 일단 청산이 되고 다시 신규 물량들이 쌓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신규 물량이 쌓이는 구간에서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이게 아예 방향성으로 잡힐 거냐는 선물 시장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아까 언급해 주셨던 뭐 CPI, 미국 시장의 동향과 더불어 우리 시장에서는 특히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들에게는 꼭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금요일 오전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오늘은 조금 그래도 어제보단 조금 분위기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그 마감까지 잘 연결되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희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네.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